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의 정치 현안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녹취 파일도 나오고 위증 논란이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 홍 의원님 먼저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 후보가 네네. 우리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이미지가 통큰 검사, 강골, 예. 그리고 무언가 권력과 어떤 돈이 빌붙지 않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자정 12시 15분 전까지 이 지켜봤을 때 바로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을 네네. 6번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뉴스타파가 이걸 공개하니까 처음에는 또 그걸 부정하다가 육성이 나오는 바람에 네네. 자기가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 윤 검사의 그 이미지와 네네. 또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예. 과연 이게 국민에게 참 옳은 자기 처신이라고 보고 그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한다면은 네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자기 새로운 그 좀 반성하는 뜻에서도 예.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뭐 판단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강직함, 또 불에 대한 그 정의감, 네네. 이런 건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정확하다. 말씀대로 뭐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줬는데 예. 사실일 거라 봅니다. 네네. 이번 사건도 본인이 사실은 안 했는데 예.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와 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자기가 덮어쓴 거거든요. 네네. 뭐 보호하려고 했다. 네, 보호하려고 자기가 덮어쓴 거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내용을 보면은 물론 형식은 거짓말한 게 됐지만은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안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네.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아끼고 유능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물론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은 예. 그러더라도 이게 기억이 안 나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네네. 그럼 사과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내가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러나 내가 직접 소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기자한테 내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한 건 사실이다. 예. 기자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옳았을 터인데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그랬는지 네네. 또는 뭐 숨기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할 상황이 안 된다면은 사과를 하는 것이 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 프로 연결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과를 해도 이분이 총장으로서의 역량이나 네네. 조건이 안 맞는 건 절대 아니에요. 총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총장 되더라도 예. 사과를 하고 하는 게 맞죠. 홍 의원님. 대한민국 검찰이 이 도덕성에서 결례를 받으면은 네네. 법의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 꼬리표를 떼려면은 본인이 결단이 난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걸 그냥 예. 안고 가서 뭐 후배를 돕기 위해서 뭐 했다 하는 것이 이게 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네. 7년 전의 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나는 소개 안 했다는 건 어디서 기억이 또 나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예.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합리화를 하는 건데 그 합리화도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도 본인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성해서 하면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몰아칠 건 아니고요. 자진 사퇴까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뭐 후배를 위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마지막 질문 이 부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무역 보복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고 문제가 좀 많다라는 지적도 정말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지요? 참 현실적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지리적으로도 과거를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같이 도모해야 되는데 일본이 저렇게 치사하게 나가는 걸 보고 네네. 역시 일본은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된 현 정부의 외교 여기에도 이번 기회에 새로 우리 정부에서도 네네. 각성을 하고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것을 좀 문제를 찾아내야지 예. 그냥 덮으려고만 하고 정부가 일을 저질러 놓고 대기업들 보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해서 예. 뭐 일본에 가서 파견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그거는 정부의 기본 도리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가서 무슨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일본의 정부에서 아베가 딱 쥐고 앉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두 정상 간에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풀어야 그 산하에서 기업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지 정부는 지금 서로가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예. 기업이 가서 봉합을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는다. 이 방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 의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해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일본이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네.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조폭같이 덤벼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 누가 옳으니 틀렸니 그러니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네네. 하나가 되어서 기업이면 기업, 정치면 정치 모든 분야에서 다 하나가 돼서 이 상황에 대해서 돌파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예. 뭐가 잘못됐는지 따지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로 뭉쳐서 대응을 해 나가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이렇게 이 서로 비난하고 하게 되면은 결코 이 상황을 돌파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야당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기업인들 모아놓고 뭐 이벤트로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상황인데 예. 그걸 비난으로 돌리게 되면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네. 제가 야당에 있는 입장이라면요. 당분간 여당에 대해서 공격을 중지하자. 그리고 하나로 뭉쳐 나가자. 이걸 국민에게 호소를 하게 되면요. 야당에 박수 칠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야당이 놓치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네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야당이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제에 일본이 이건 정말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절치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하면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짧은 코멘트 듣고요. 선곡 좀 지금 듣죠. 서른 최고위원 이야기는 그거는 방어적인 그 논리에서의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일 관계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예. 또 잘못된 현상을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거 우리가 보는 것이 상당히 엇갈린 게 많은데 네. 그거를 전국으로 풀 수 있는 정리 방법은 좀 정부가 해주셔야 해야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기업인들에게 모여서 밥 먹는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일부 홍 의원님에 이어서 서 의원님께서 좀 선곡을 해 주신 곡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 곡을 선곡을 생각하셨습니까? 헨인헨. 지금 광주에서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수영 선수권 대회에 주제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 88 올림픽 때 전 세계 뭐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곡을 떠올리면서 지금 광주에서 진행도 오늘부터 합니다. 네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아하. 박수를 보내자. 네네. 이런 뜻에서 조금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은 국민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데는 도움되는 노래 아닌가. 네네. 그리고 이게 명곡이에요. 코리아나의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예, 손에 손잡고. 예. 그때 그 올림픽 때의 느낌이 지금 아주 되살아납니다. 한번 노래 한번 듣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의도 중계석 서른 의원,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이 선정해 주신 곡도 좀 들었고요. 썸머 스페셜에 아주 좀 걸맞는 곡들을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